2023 농구 월드컵이 독일의 우승, 세르비아의 준우승으로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구하면 떠오르는 그 국가, 월드 챔피언을 외치던 미국의 모습은 시상식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항상 메달이 당연하게 느껴지던 미국 농구 대표팀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건지 지금부터 살펴봅시다. 2019년 중국에서 열린 농구 월드컵에서 7위에 그쳤던 미국은 이번 대회 우승을 따내겠다는 목표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선수들의 명단은 예상과는 달리 초라하게 짝이 없었는데요. 농구 월드컵은 올림픽을 위한 영건들의 교두보 정도로 생각하는 미국이긴 하지만 팬들이 상상하는 로스터와는 사뭇 달랐기에 8강에서 떨어진 2019년보다 못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푸에르토코리코와의 친선전에서 첫 선을 보인 미국 대표팀은 보란듯이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팀답게 넘치는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압박 수비와 여기에서 비롯되는 빠른 템포의 공격을 통해 강호 슬로베니아, 스페인, 독일까지 차례로 꺾고 오전 전승으로 훌륭하게 평가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는 월드컵 조별 예선까지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누가 봐도 한 수 아래인 뉴질랜드, 그리스의 스펠링만 보면 농구 끝판왕인 요르단을 상대로 그야말로 단 한 번의 위기도 없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자랑하며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소리가 절로 나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슬슬 미국 대표팀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으로 바뀌어가던 시점 뭔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하는데 부세비치가 버틴 몬테네그로전 리바운드 대결에서 무려 49대 31로 탈탈 털린 탓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미국은 이어진 리투아니아전에선 1쿼터 초장부터 두 자리 점수차로 끌려가다 몬테네그로전과 마찬가지로 페인트존 대결에서 크게 밀리며 뜨거운 화력을 선보인 에드워즈의 35득점 활약에도 불구하고 6점차 석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8강에서 이렇다 할 빅맨이 없는 이탈리아에게 제대로 화풀이를 시전한 미국. 다만 미국의 이 반등은 너무나도 빨리 끝이 났으니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는 독일을 상대로 리투아니아 전보다는 한결 팽팽한 경기를 펼치긴 했으나 반복되는 인사이드에서의 열세와 국대 버프를 받은 MVP 슈레더를 제어하지 못하며 2점 차로 준결승전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Edwards again. Oh, and his pass intended for Jackson. It goes out of bounds. 심지어 마지막 자존심만이라도 챙길 수 있는 북아메리카 이웃사촌 캐나다와의 3, 4위전에서조차 자신이 있는 스몰 라인업 대결에서 밀리며 올해도 최강국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New 14. Shea. Oh, for three. 이 정도면 월드컵에서 미국의 행보는 충분히 살펴본 것 같으니 이제부턴 뭐가 문제였는지 알아봅시다. 일단 장점부터 보면 이번 미국 대표팀의 가장 큰 장점은 지칠 줄 모르는 활동량인데요. 대부분 20대 초중반으로 팀을 꾸린 미국은 전술이나 조직력보다는 선수들 개인이 가진 피지컬과 운동 능력으로 상대를 괴롭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였던 건 블루워커 역할을 톡톡히 해낸 조시 하트와 오픈코트 성애자 할리버튼이 아닌가 싶은데요. 코트 위 어디서든 각툭튀한 조시 하트는 자렌 잭슨보다도 많은 팀 내 최다 리바운드를 따내는 허스를 선보였고 공만 잡았다 하면 템포가 배속되는 할리버튼 또한 평균 5.6개의 어시스트는 물론 스틸과 블락에 있어서도 발굴의 존재감을 선보이며 공수에서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편 엄청난 슈퍼스타는 없지만 동시에 구멍도 없는 탄탄한 선수 구성 또한 괜찮았는데요. 1옵션 역할을 수행한 앤서니 에드워즈를 필두로 브리지스, 브런슨이 그 뒤를 든든히 받쳐줬고 특히 깜짝 국가대표로 선발된 오스틴 리브스가 벤치에서 나왔음에도 에드워즈 이상의 효율로 팀 내 두 번째로 많은 평균 득점을 책임지며 미국이 세컨 유닛 대결에서 압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미국의 우승이 당연한 듯 느껴지지만 미국에겐 이 장점들을 모두 상쇄할 만한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으니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인사이드에서의 열세였는데요. 자렌 잭슨 주니어, 포르티스, 캐슬러로 빅맨 라인업을 꾸린 미국은 수비자 3초 룰이 없는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올해 수비수를 수상한 자렌 잭슨의 림 프로텍팅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자잭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높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원이 전무한 미국이었기에 자잭주를 외곽으로 유인해 손쉽게 미스매치를 노리는 상대 작전에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었고, Normontes goes behind his back. Gets it to Motiejunas, who's posting a breeze. He puts it up. 공격에서 딱히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자잭주가 많은 시간을 소화하지 못한 탓에 미국의 페인트존은 상대의 놀이터로 전락했습니다. And Motiejunas puts it up and in. 그 결과 채치수가 그렇게 강조한 리바운드 대결에서 압도당한 미국은 무엇보다 수비 리바운드 단속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아낌없이 주는 세컨 찬스 요정이 되고 말았네요. And Sedekauskas flies it and gets rejected by Edwards. But there's Jokubaitis for the follow. Hans Wagner avoids the block, and there is the follow from Tice. 물론 당한 만큼 되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의 공격은 이 단점을 만회할 정도로 정교하지 못했는데요. 부세비치, 타이스, 발렌슈나스 같이 외곽슛과 듬직한 스크린이 가능한 빅맨들을 보유한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투맨 게임을 시도해 수월하게 공격을 풀어간 반면 투맨 게임 장면이 손에 꼽힌 미국은 아이솔 공격에만 의존한 탓에 상대가 막 미친듯이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경기를 펼쳐야 했습니다. Edwards, not this time. 추가로 에드워즈의 클러치 능력도 2% 아쉬웠는데요. 패배한 3경기에서 가장 많은 야투와 득점을 올리며 4쿼터 추격을 진두지휘한 게 에드워즈 본인이긴 하나 이 과정에서 다소 지친 탓인지 막판 가서는 승패를 가를 중요한 기회들을 연거푸 놓치며 에이스 쇼다운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 능력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밀어붙였으나 조직력과 사이즈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겠네요. World champion of what? 그 결과 얼마 전 NBA 우승이 왜 월드 챔피언인데? 라고 말한 노아 라이스의 발언이 재조명되며 미국 농구 위기론까지 제기되었는데요. 그러자 이에 자극받은 미국 국적 선수들이 꿈틀대기 시작했는데 특히 회춘의 아이콘 르브론 제임스를 중심으로 MVP 출신들인 커리와 듀란트의 릴라드, 어빙, 부커, 테이텀 등 네로라 하는 슈퍼스타들이 하나둘 파리 올림픽 출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선수들 중 얼마나 많은 스타들이 내년 올림픽에 출전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떨어지고 있는 미국 국대의 위상을 고려해봤을 때 2008년 못지않은 제2의 리딤팀을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네요. 아무쪼록 다들 적지 않은 나이인 만큼 제발 내년에 제대로 한번 뭉쳐서 본인들의 실력을 만천하에 증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